Oh yeah, come on, take your time. 왠지 두근대는 밤이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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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o tonight 달 끝까지 달려가 볼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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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예예예예. 자, 지금 벌써 밤 12시입니다. 아, 선생님 수업 만들고 지금 녹화한다고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신청곡은 3학년 2반 문서연 양의 Love Me Right 엑소 노래입니다. 이거 틀어주니까 기분 좋은 게 선생님이 신세대의 노래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인 것 같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우리나라의 어떤 낡은 체제를 벗어던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이런 개혁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낡은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이런 개혁을 우리나라가 갑자기 왜 실시하게 되었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가보개혁은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과 연결됩니다. 우리 2차 농민봉기 배울 때 제일 먼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나라의 개혁을 강요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게 군국기무처라는 이 기구가 설치되는데, 김홍집이 이끄는 기구입니다. 자, 여기서 1차 가보개혁이 실시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분제도가 폐지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양반, 상민, 천민으로 이어지는 이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개혁은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는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개혁이지만 실제로 일본이 이 개혁 내용에는 크게 간섭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창 싸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1차 개혁이 한창 실시되고 있을 때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확실히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간섭을 할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폐지시켜버리고 2차 가보개혁이 실시되는데, 자, 여기서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내용은 뭐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다루고 있고 크게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홍범 14조라는 거는 2차 가보개혁에서 우리가 발표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1차, 2차 가보개혁에서 중요한 이런 변화사항은 과거 제도가 폐지됩니다. 고려 광종 때부터 실시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공식적인 관리를 뽑는 제도였던 과거 제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폐지되고, 신문제도 폐지, 그리고 고문제도, 이제 이게 고문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고문제도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왕권 제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전제군주제라고 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전제군주제였는데, 서양에서는 이미 법으로 인해서 왕권이 제한되고 있었는데, 우리도 서양처럼 이제 왕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왕도 법에 따라야 되는 이런 법이 왕보다 더 우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개혁을 통해서 서양의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권 독립. 왕이 법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은 따로 엄격하게 재판을 통해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집행되는, 이렇게 사법권이 독립되고, 그리고 과부가 다시 재혼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 과부 제가는 동학농민군도 제시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 중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신분제도 폐지.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을까? 왜냐면 아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중요한 걸 내가 4월 말에 어떻게 활용할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조선에서 한창 가보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외부에서는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청나라와 일본이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랴오둥 반도, 요동 반도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를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여기 청나라 영토인데, 자, 저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는 부분 있죠. 저곳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하는데, 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개합니다. 일본에게 대해서. 왜냐하면 청나라는 이 중국 큰 땅덩어리는 이 유럽 어느 나라들이 봐도 이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일본이 이렇게 가볍게 요동반도를 가져가 버린다는 것은 이 청나라를 노리는, 이 중국을 노리는 이 유럽 여러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네가 뭔데 이 조그마한 동양의 이 나라가 우리가 노리고 있는 중국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일본이 이 간섭에 굴복함으로써 청나라에게 이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일본에게 간섭한다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고종이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니 일본이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게 꼼짝 못하는 걸 보고 이거 러시아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구나. 그러면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게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요동반도 다시 빼앗긴 것도 열받는데 조선까지 지금 러시아랑 다시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선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우리의 힘을 조선에게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을미사변은 쉬운 말로 풀이하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궁궐에 밤에 일본이 무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왕비를 죽여버리는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정말로 잔인무도하고 이 조선이 러시아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본의 어떤 무력 시위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을미개혁이 일어납니다. 을미개혁은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합니다. 1895년에 일어나지만 여전히 이 가보개혁과 연결된다고 해서 을미개혁이라고도 하고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을미개혁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력이 사용되고 이제 음력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달력인 음력이 폐지되고 이제 서양식 양력이 사용되고, 그리고 단발령이 시행되는데, 단발령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 이제 전통적으로 상투 틀고 머리를 길게 닦는, 머리 다 잘라버려라, 서양 사람처럼 서양 사람처럼 헤어스타일 만들자. 자, 그래서 고종이 가장 앞장서서 먼저 머리 스타일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머리 스타일은 이 유교에서는 신체의 모든 부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사상이 이 유교 사회에서는 팽배해 있는데, 우리 명나라에서 청나라 바뀔 때 청나라 사람들이 그 머리 스타일을 자기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로, 그 머리 스타일 이름이 뭐였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변발이라고 하죠. 변발. 자, 변발할 때도 청나라 사람들이 명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했었죠. 자, 이렇게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이 유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부터 머리를 자르게 되고, 자, 머리 자르는 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 강요가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이렇게 왕비도 죽인 데다가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개혁이 실시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양반들은 이런 불만 때문에 의병을 일으켜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본에 대한 반항이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고종은 이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자기 왕비 지금 부인이 일본에 의해서 밤에 암살당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신변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우리나라 궁궐에서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지금 어떤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이 우리나라의 신변에 그런 위협을 느껴서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점, 굉장히 좀 굴욕적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일어난 사건 일지입니다. 1894년부터 95, 96년에 이어지는 굉장히 이 짧은 세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정지해 보고 여러분 잠깐 복습 겸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가보개혁, 을미개혁은 근대적인 개혁운동,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어지는 우리나라 개혁운동입니다. 신분제 폐지, 왕권 제한, 사법권 독립 같은 이런 조항들은 크게 우리나라가 진보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들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근대적인 개혁운동도 일본의 영향력 밑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불만을 가졌다는 점을 우리는 이 가보개혁, 을미개혁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